2,700을 고객님들이 결제해줬어. 2,700만 원. 네, 2,700을. 첫날에 첫날에. 나는 근데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나는 거기 있었지. 푸켓. 푸켓에 계셨는데 그때 푸켓에 있었죠. 고객님들이 그냥 결제만 해준 거잖아요. 결제만 해줬어. 그때 대박이다. 이제 너무 감동이었죠. 개인 매출 한 달에 1억 3천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달성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그 한 달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그때 독수리 여행을 갔거든요. 11월 달에. 네. 맞아. 딱 그 스타트하는 첫날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1일 날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1일 날 빠지고 2일 날 빠지고 3일부터 출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포기할까? 한 달 놓칠까? 아니면 가지 말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 중요한 거고. 그때 첫 번째 이제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딱 가려고 하는 여행 정날에 우리 디자이너가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 퇴사하면 괜찮은데 제가 또 되게 아끼는 신입이 있었어요. 근데 걔를 또 데리고 나간대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네 진짜. 이렇게 하지 말까? 어쩜 보면 나만의 매출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디자이너한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 인생의 또 목표였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10번 도전했거든요. 아 정말요? 딱 가자마자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람들이랑 막 되게 즐거운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멍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라고 얘기를 안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리더가 너무 걱정이 됐다. 얼마나 속상할까 이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아끼던 직원이 또 한 명을 데리고 나간다. 제 얘기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야단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우리 대표님 진짜 멋있다. 여기서 또 약간 충성을 다해야지. 시발점은 뭐였냐면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말을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이걸 말해야 현실로 이루어지겠다. 일어나서 얘기를 했죠. 원래 여행을 오기 전에 1억을 하려고 결심을 했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진짜 나는 가슴이 아프다. 너무 좋은데 제가 내일 매출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어서 진짜 너무 떨린다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거기 이제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1억을 꼭 하겠다. 대신에 약속해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1억을 하고 다시 만나는 걸로. 그러고 나서 진짜 신비한 일이 제가 1억 하자마자 그때 같이 여행 갔던 친구들이 1억을 2명, 3명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 같이 독수리를 갔던 애들이 꿈을 1억을 많이 꾸고 있죠. 이튿날에도 출근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 출근 안 했는데 거의 한 3,500까지 한 것 같아요. 매장에 안 계시고 3,500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나머지 매출하신 거네요. 그쵸. 저는 되게 나름 그래도 행복했던 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모든 리더들이 고민해요. 디자이너가 빠지면 매출이 많이 빠져요. 매출이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뭐냐면 매장에 사기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 의지 아무도 정말 그달에 그 친구들이 빠진 거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빈 공간이 다 채워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또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고자 하는 그 디자이너로서의 꿈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해나가면서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원장님 도대체 왜 하냐. 1억 점을? 아니 매장도 이미 2개 하시고 나름 잘 되시고 그리고 디자이너로서도 그냥 꾸준히 잘 하는데 굳이 1억이란 꿈을 왜 도전해야 되냐. 그러네요. 그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꿈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했는데 실패했고 했는데 실패했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최고 매출을 어디까지 찍었냐면 9천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때 한번 좌절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애기 키우고 막 이러면서 또 약간 꼬꾸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꿈과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느낌? 이게 꿈이니까 하는 거예요. 꿈이니까 내가 생각했으니까. 사람은 이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으니까 나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런 거에서 되게 큰 게 올 때 되게 큰 어려움도 와요. 같이 온다. 이게 약간 동전의 악명처럼 항상 느껴지는 게 이걸 이겨내야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어찌 보면 1억 3천을 할 때 같이 왔잖아요. 왔을 때 감정이 진짜 사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걸 컨트롤하는 것만도 전 대단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데 1억을 찍을 때 몇 명의 고객 수를 데리고 내가 얼마를 찍었나를 분석했거든요. 1번부터 50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50명을 모은 거죠. 내 한마디에 고객님이 아무렇지 않게 나를 믿고 200, 300을 해줄 수 있는 50명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정확히 그때 몇 명을 데리고 했냐면 45명을 데리고 했어요. 45명? 근데 그 45명이 200, 300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하고 나서 아직 부족하구나.
겨우 45명이구나. 한 달에 제가 오는 평균 고객 수가 270명인데 선불권 고객이 제가 몇 명 있냐면 거의 260명 정도 있어요. 계약권 자체가 몇 명 있냐면 거의 1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총 360개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베이스 고객인 거죠. 그럼 그 중에 한 달에 그 선불권이랑 횟수권 고객은 몇 명 오냐면 실질적으로는 150명?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한테 오는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매출이 한 2,500 정도가 돼요. 그게 선불권 숫자만 봐도 알아요. 선불권 숫자가 거의 200개를 넘는 사람들은 거의 다 3,000원 해요.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인 거죠. 370명 중에 300을 나를 믿고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45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숫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할 수 있겠구나. 1억이 내 꿈의 끝이 아니구나. 내가 2억도 하겠는데? 2억도 하겠는데. 90명을 만들면 되니까. 얘들아 3,000을 5번 할 때랑 10번 할 때랑 기본 베이스 매출이 틀려. 3,000을 5번을 하면 1,800, 2,000 정도 나와. 3,000을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실매출이 3,000이 나오는 거죠. 애들이 목표달을 할 때 원장님 이달에 3,000 할게요. 근데 이게 약간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라. 1년에 언제 할지 정확히 찍어라. 네가 4번을 해라. 4번을 하면 네 평균은 1,800 나온다. 네가 5번을 해라. 그러면 네 평균이 되게 신기하게 2,200이 나온다. 네가 10번을 하면 네가 드디어 실매출이 억대 연봉이 되는 거다. 저는 미용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1년에 몇 번 해야지 월급을 난 정확히 얼마 받을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연봉을 계속 올리는 거죠.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약간 뿌리폼 지존인 거 아시죠? 저는 고객님께 얘기해서 볼륨의 위치를 찾아드려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볼륨의 위치가 틀리거든요. 고객님한테 먼저 얘기해요. 고객님 제가 얼굴이 가장 예뻐 보이는 볼륨의 위치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상을 먼저 만져봐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치면 고개 약간만 이렇게 돌려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히 3cm가 떠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앞에 여기에 3cm를 띄워야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 5cm 떠있죠. 네네. 이 5cm를 살려야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2cm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객님한테 찾아드리면 고객님들이 이제 나를 못 떠나죠. 못 떠나죠. 이런 초특급 기술 노하우가 있네요.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대부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라? 기술이 저도 한 번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술력으로 승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기술이 1도 없을 때 그때 고객 수가 제가 520명 있었어요. 500이요? 520명. 신입 때는 정말 체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체력으로. 저는 체력이 좋았죠.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출근했거든요. 매일 아침 문 열고 고객이 예약하는 시간에 안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기 낳고 거의 한 2주 만에 복귀했거든요. 애 낳고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달에 식단을 했어요. 식단을. 그러니까 몸이 너무 부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배가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거 없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버티기를 잘해요. 살면서 바람이 자꾸 불어요. 저도 약간 많은 일이 있었고 좌절한 적도 많았고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 좌절의 순간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를 일으켜 세워준 거는 강윤선 대표님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많이 흔들릴 때 대표님이 진짜 저를 불러냈어요. 밥 먹자고. 가서 대표님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모든 순간에 제 찐 고객들이 있었어요. 찐 고객들. 옛날에는 힘들었을 때 불면증에 걸렸었거든요. 약을 엄청 먹었어요. 고객님들이 모르잖아요. 나의 사정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를 느끼나 봐요. 원장님 힘내셔야 돼요. 원장님 왜 요즘 표정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턴 때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디자이너가 되는 순간 그 다음 꿈은 뭘까요? 원장? 그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죠. 근데 리더를 되기 위한 준비를 많이 안 해요. 저도 되게 오래 준비했어요. 한 7년, 8년을 준비했거든요. 혼자 생각했거든요. 내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내가 만약에 5천을 모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돈을 10년 모으면 5억이잖아요. 매장을 오픈하면 그 5억을 다 써요. 다 꼬라박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인생을 바치는데. 그쵸. 그러네. 내가 10억을 썼는데 매장이 만약에 잘 안 됐어. 그럼 내 인생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원 선생을 했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럼 식당이나 해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기 퇴직금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꼬라박. 음식도 안 만들어봤어. 그냥 식당 아줌마 구해서 한대요. 제가 이 하나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만 거의 7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몇 개월 전에 그 생각을 해서 돈을 2억을 꼬라박아서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디자이너도 똑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표님이 너 해라. 그때 준비하면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 뭐 준비해야 돼요? 저 아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되게 유명해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배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머리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나보다 매출도 못하는 원장이 그 한 사람한테 배우겠다고 수많은 애들 뛰어든다.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나도 나름대로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진짜인 거 알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거지. 리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적으로 나를 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시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나만의 시그니처로 나 디자이너를 키울 수 있어.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모델 작업하면 그 모델 작업을 같이 해줄 줄 알고 같이 사진 찍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뭘 느끼게끔 하냐면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원장님 때문에 성장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원장과 할 수 없는 원장이 극연하게 날려요. 두 번째는 명확하게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입이 들어왔어. 그냥 크는 게 아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야 돼요. 내가 정확히 이렇게 해줄게. 너 나 따라와. 나 무조건 성공시켜줄 수 있어. 그 경험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처음 문정을 했을 때 첫 달에 제가 5,000원 했고 디자이너들이 신규를 데리고 인당 한 30명, 40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3, 40명을 데리고 5명이 다 2,000을 찍었어요. 첫 달에 제가 애들 불러서 얘기했어요. 2,000 해라. 내가 정확히 너한테 30명을 줄 거다. 30명 중에 놓친다고 해도 20명을 묶으면 그래도 2,000 하는 거다. 20명을 얘기했죠. 20명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정확히 2,000을 5명 했죠. 이게 분위기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의심 없이 네 원장님 할게요. 그게 하나의 또 역사가 됐고.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디자이너들은 잘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체력이 좋아야 돼요. 9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는 잘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고객이 계속 쌓여요. 두 번째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태도가. 자꾸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글러먹었다. 핑계, 그죠? 적극성 뭐 이런 게 다 이게 약간 태도죠. 삶에 대한 태도. 그런 거 있어요. 금나라라는 사람이 제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 속에 아픔은 모르는 거죠. 제가 10년 만에 1억 3천을 한 거고 바람이 계속 불었거든요. 30대 때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40대 때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50대 때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저 아는 분은 70대 때 꽃이 폈어요. 꽃을 그렇게 피우기까지는 항상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저기 온 친구들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친구들은 잘 돼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꽃이 필지 모른다. 우리 준비하려고 여기 있는 거다. 준비할 때 혼자 외롭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어주는 거고 동료가 같이 있어주는 거고 같이 성장하는 게 준호다. 체력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디자이너들한테도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라. 누군가한테 매력 있고 좋은 사람. 진짜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체력이 좋은 사람, 준비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매장에 가능성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장 디자이너가 22명 있어요. 저는 그 22명의 가능성을 다 보고 있는 거죠. 한 명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는 뭐 말을 못해서 싫어. 얘는 싫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걔를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워요? 좋은 점을 먼저 봐요. 얘는 준비성이 좋구나. 얘는 인사를 잘하는구나. 되게 발레? 이 모든 걸 찾아내요. 그 찾아내는 사람이 리더여야 된다는 거죠. 좋은 디자이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좋은 디자이너와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도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네? 그런 날이 와요. 저는 왜냐하면 가장 체력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체력만 좋았어요. 옛날에 네. 그러다 보니까 태도도 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알아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좋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꿈을 크게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그 꿈을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여행을 가고. 근데 그러려면 우선은 희생이 좀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노력을 할 때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노력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보다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 넘어질 수 있어.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모든 노력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후배들이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그리고 넘어져야죠. 어떻게 젊은데 안 넘어질 생각을 해요. 넘어져야지 지금 넘어져야 나처럼 40대 때 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